1445년 용비어천가에 집안을 지나다가 보니까 대금 황제성이 있는데 거기 그쪽 북방 칠리에 하나 큰 비가 있구나라는 기록이 용비어천가 제39장 주해에 요 규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광개토대왕 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뭐 대금 황제의 비구나 이렇게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누군가 1445년 본 거예요. 또 1487년 성현이 보긴 봤어요. 그런데 이 글자를 읽을 수 없어 한스럽구나. 보긴 봤는가 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1876년에 비로소 봉금령이 해제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농부들이 들어가서 이제 밭을 일구기 시작하고 산을 개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876년부터 일반인 출입이 해제되면서 그 누군가가 갔어요. 1881년에 관을 싸내는 사람이 최초로 발견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1880년대부터 서서히 입으로 이제 거기 큰 비가 있다더라, 뭐가 있다더라 하면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탁본도 해오고, 그 탁본 해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귀한 자료로 생각하니까 그 탁본이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이 주변에서는 탁본 전문가가 생겨요. 탁공 해가지고 거기 가서 탁본을 해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직접 못하니까 이 탁공들로부터 이 비문을 사다가 가져가서 이제 공부하고 논문을 쓰면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880년 이후부터 이 이제 이 비문이 서서히 공개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1883년 일본 중위 사카와라는 사람이 첩보장교예요. 첩보장교 중위 사카와가 이 비문을 입수해 가지고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 보냅니다. 이제 이 역사가 여기서부터 우리 광개토대왕 비문의 이 비극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1883년 한 일본 중위가 이 탁본을 떠가지고 자기 본국의 참모본부에 전해서 할 때까지 우리는 몰랐는지 어쨌는지 이때까지 우리 학자들은 광개토대왕 비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또 알 수도 없었고 그런 일제는 참모본부에 가져가서 6년 동안 비밀리에 연구를 합니다. 한학자 전문가들 데려다가 역사학자들 데려다가 그 소위 말해서 어용학자들을 데려다가 6년 동안 이 연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헤어록이라는 책을 발간을 통해서 광개토대왕 비문을 세상에 탁 공개를 합니다. 1889년 6월에 이 비문을 공개하게 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헤어록입니다. 이게 원본 책입니다. 이것을 1889년 6월에 이것은 일본의 극우 잡지예요. 극우 아주 극렬한 우익 잡지 히어록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양이 사카와 중위가 가지고 가서 일본 참모본부에서 공개한 광개토대왕 비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89년입니다. 이 광개토대왕 비문이 이 히어록 책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됐을 때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거죠. 광개토대왕 비문이 왜 일본 육군 참모본부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공개됐을까? 이들은 6년 동안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비밀 연구를 통해서 여기서 치밀한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무슨 이론을 정립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까? 여러분, 우리 역사 이해할 때 1905년 을사늑약
여러분 1905년에 그날 갑자기 와가지고 을사늑약 도장 찍은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을사늑약의 시작은 1889년 6월 이 책이 나오면서 1905년 을사늑약은 시작된 겁니다. 그 조선 침략의 모든 이론을 이 비문을 통해서 마련한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침략하지 않아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6년 동안 비밀 작업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임나일본부, 북쪽에는 한사군, 그래서 이 조선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니까 북쪽은 한사군으로 지배를 하고 남쪽에는 일본이 가가지고 임나일본부, 남쪽을 자기들이 지배했다. 그 이론을 바로 광개토대왕 비문을 왜곡해서 그 이론을 이 6년 동안 비밀 작업을 통해서 임나일본부서를 확고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 있다, 됐다, 이제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은 사카와 중이가 가지고 온 쌍구 감옥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탁본입니다. 이건 탁본이죠. 상태가 흐리죠. 탁본인데 이것은 아주 깨끗해요. 이건 뭐냐면 이 비석의 광개토대왕 비에 가서 이 탁본을 한 게 아니라 탁본한 이 탁본을 보고 저기다 종이를 대 가지고 그린 다음에 이렇게 상태가 어두우니까 여기다가 먹을 칠했다는 얘기예요. 먹을 칠해서 환하게 비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탁본이 아니라 베낀 거예요. 이 쌍구 감옥본이라는 것은 탁본이야. 이건 탁본이에요. 이것은 베낀 거고, 이것을 탁본이라고 속여가지고 세상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태가 먹으로 바깥을 다 칠했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이것을 광개토대왕 광개토 서체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것을 광개토대왕 서체로 연구하면 안 돼요. 이건 조작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원문 탁본이죠. 이것은 탁본. 이것은 우리 결의월 본부에 가지고 있는 탁본입니다. 이제 제가 본론에 들어가겠는데요. 바로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왜 이 신묘년 레 도 해 파 백잔 땡땡 모르는 글자 신라 써이 이 위 신민 요거예요. 요건데 요 탁본에는 이래요. 원문의 탁본은 요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글자를 구별하기 어렵죠? 요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건 다시 베낀 거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 요걸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이 귀절을 바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요 귀절을. 이 문제의 귀절이 바로 이게 신묘년이라는 요 귀절인 거예요. 요게 신묘년, 네, 올레자, 건널 도자, 도, 해파, 백잔,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백제라고 하지 않고 백잔이라고 썼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 백제를 백잔이라고 쓴 것은 그 당시에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가 나빴다는 것을 이 글자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신묘년은 바로 391년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해입니다. 이때의 기사를 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해석에 의해서 바로 광개토대왕 비문이 왜곡됐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문제의 인물이 관변학자 요코이가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1889년에 요코이가 해석을 처음 시도한 거예요. 이 귀절을 가지고 했는데 요코이가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쭉 해서, 그러니까 이 신묘년은 391년이에요. 391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가 백제와 신라를 파하고 신하를 삼았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이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요코이가 해석한 근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여기 보세요.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가서, 여기는 도해를 그냥 바다를 왜가 바다를 건너가서 한반도에 넘어와서
파했다. 어디를? 백잔과 땡땡 신라를 파하고 이 파한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신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요코이가 1889년에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 요 자체로는 자기들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죠. 요것을 이 파자를 앞으로 떼느냐 뒤로 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한문상 파 백제 하면은 백제를 파한 게 되니까 누가 파했다는 얘기죠? 이 파의 주어는 누구예요? 왜? 요 앞에 있는 왜가 파했다. 누구를? 백제 신라를 파해서 어떻게 했다? 신민으로 삼았다. 이것이 이제 일본이 처음으로 광개토에 대한 비문을 해석을 처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코이 일본 사람들은 일본 육군 참모부는 얼마나 그야말로 만세를 불렀겠죠. 봐라, 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한국이 사람이 써놓은 이 비문에 백제와 신라를 우리 왜가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대. 뭐 육군 참모본부가 떠나가도록 만세가 나왔을 겁니다. 바로 이 규절에 의해서 이제 임나 일본 부서를 차근차근히 이제 정립해 들어가는 거죠. 단지 신채호 선생, 조선 상고사에 보면은 간략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왜 단지 선생이 좀 정확히 좀 파고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가보니까 이렇던데 뭐 이랬다더라.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렇게 쭉 전체는 보고서로 다만 이제 결자가 있고 누가 석회를 발라서 누가 첨작한 거 보니까 이건 조작한 흔적이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단재 선생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이야 학자들이 이 진실을 알 수 없게 돼가지고 한스럽구나. 이 정도까지만 단재 선생 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지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죠. 1930년 정인보 선생이 딱 아니다 한 거예요. 이때 정인보 선생이 아니다 한 건 뭐냐면 그 뒤에 이제 결국 아까 우리가 비문에 봤잖아요. 396년에 고구려가 백제를 정벌을 하게 돼요. 백제를.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인보 선생 학설이 그 얘기예요. 너희 일본이 아까 1889년에 요코이가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보니까 너희 왜가 391년에 백제 신라를 격파해가지고 신민으로 삼았다면 396년 병신년에 광개토동에 가가지고 너희 백제를 칠 리가 없지. 너희 해석이 틀렸구나. 나는 이것이 뭔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왜가 백제를 신민으로 삼았으면 광개토대왕이 왜 백제를 또 치러 가겠느냐 얘기야. 백제가 건재에 있으니까 그 뒤에 이어서 390년 병신년에 왕이 수군을 이끌고 가서 백제를 친 것이지. 너희 해석이 틀렸다. 뒤에 보니까 만약 백제가 없어졌으면 396년에 또 어떻게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치러 가느냐. 정인보 선생이 그렇게 하면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너희 사실관계가 모순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정인보 선생이 1955년에 다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왜가 신묘년에 고구려를 왜가 침략해 오니까 고구려가 가서 바다를 건너간 것은 고구려가 건너갔다는 거예요. 고구려 가가지고 파해버렸어. 누구를요? 누구를 파한 거예요? 왜를 파해버렸다는 얘기죠. 왜를. 고구려가 너희 왜가 바다를 건너오니까 고구려가 가서 너희 왜를 파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문제를 뭐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백제가 왜와 내통하여 신라를 침략하려 함으로 신라는 이미 고구려의 신민인데 너희들이 왜 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너희 백제를 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고구려 광개토대왕을 주어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누구를 파했다? 왜를 파했다. 그래서
파한 다음에 이 백제 신라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백제가 외하고 내통해서 신라를 치려고 하니까 그 신라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 6년 뒤에 왕이 수군을 이끌고 가서 백제를 친 것이다라고 정인보 선생이 그 뒤에 다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북한의 박시영이 바로 정인보 선생의 학설을 이어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이 정인보 선생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땅을 치며 통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1950년 7월 31일 날 낙원동에 있는 한양병원에서 정인보 선생이 납북당했어요. 이 정인보 선생이 납북당하지 않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이 역사를 지켰다면은 어떻게 이 땅에 이모모 등등의 식민사학이 판을 쳤겠는가. 어른이 없으니까 날뛰어가지고 오늘 이 순간까지 저렇게 왔구나. 정인보 선생이 계셨으면은 감히 그 앞에서 어떻게 이런 식민사학이 발을 붙일 수 있겠을까. 이런 통탄을 한번 해봅니다. 그나마 정인보 선생이 북쪽에 넘어가서 박시영이라는 훌륭한 제자를 길러냈어요. 그래서 이 북한의 역사가 우리가 말할 때 북한 역사가 더 주체적으로 쓴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학자들이 정인보 학설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학설이 우리 남쪽에서 우리 역사학자들이 정인보 학설을 꽃을 피웠더라면 우리는 이 식민사학의 이 굴레로부터 일찍이 벗어났을 텐데 우리가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정말 정인보 선생 생각하면 너무나 원통한 것이죠. 그래도 북쪽에 가서 정인보 학설이 그래서 꽃을 피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중국학자 왕건군의 해석은 신민전 이래로부터 왜구가 바다를 건너 백잔과 신라를 쳐서 그들을 신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영락대왕이 6년 뒤에 가서 백잔을 친 것이다 라고 그럴듯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편을 드는 해석을 했어요. 이때가 1984년입니다. 이영구 교수는 이 문제를 아마 이 왜는 왜가 아니고 이것은 뒤후자 후자를 이것은 조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영구 선생은 해석을 하고 이게 싸운 이유는 조공을 바치지 않음으로 광개토 대왕이 백잔 신라를 파하고 이를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이영구 교수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의인지 아니면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쓸 때 비문을 몰랐는지 아무튼 아주 요 비문의 역사에 대한 그 관련 기록들을 너무나 많이 누락을 하고 있습니다. 환단곡입니다. 환단곡이 고구려 본기는 어떠하냐? 바로 이 외이 신묘년 레도해 파백잔 땡땡 신라 이 파를 격파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근거가 바로 환단곡의 고구려 본기에 있습니다. 보면 한 번은 바다를 건너 이르는 곳마다 외인을 격파하셨는데 소지 격파 외인이라는 말이 바로 이 환단곡이 고구려 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 있는 이 파라는 것은 바로 이 격파 외인이 아니겠느냐. 이 상황을 이 고구려 본기는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한 번은 광개토 대왕께서 바다를 건너 이르는 곳마다 외인을 격파하셨는데 외인이 백제를 돕고 있었다. 이때 백제하고 외는 아주 설린 관계에 있었어요. 신라와 고구려는 설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외인이 백제를 돕고 있었는데 백제는 앞서 외와 은밀히 내통하면서 외로 하여금 잇따라 신라 국경을 침범하게 해요. 백제가 외를 유혹해가지고 너희가 신라를 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백제하고 외하고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라를 치니까 결국은 고구려하고 고구려는 신라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에
태왕께서 몸소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396년에 백제를 쳤다. 이렇게 이제 이 환난고기 고구려 본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적이 가장 괴롭힌 문제가, 광개토 대왕한테 문제가 된 것은 왜가 신라를 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왜가 신라를 내침함으로, 침략함으로 바다를 건너 왜를 격파한 다음에 백제가 또, 그런데 또 백제가 왜하고 내통을 연합을 해가지고 신라 국경을 쳐서 신라를 자기들의 신민으로 삼으려고 함으로, 왜냐하면 백제가 신라를 신민으로 삼을 수가 없죠. 강력한 고구려가 있는데 어떻게 신민으로 삼나요? 삼았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삼으려 함으로 용락 6년에 태왕이 몸소 거론이 가서 백제를 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바로 이렇게 해석해야 이 신묘년 이 기사와 병신전 이 기사가 상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주어는 뭐냐면 이 결론은 뭐냐면 고구려가 396년에 왕이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백제를 쳤다 이거예요. 백제를 칠 뿐만 아니라 왜도 같이 쳤다 이런 얘기예요. 396년에 격파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그전에는 신라도 백제도 그대로 있었어요. 391년에 신묘년에 일본이 먼저 가서 신민으로 삼았다?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비로소 396년에 비로소 광개토 대왕이 출정함으로써 백제 신라 문제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로 그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역사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는 것이라고요. 다른 학문과 달리 이 역사학에는 권력이 따르게 됩니다. 역사학은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역사학을 공부하게 되면 권력이 따르게 돼요. 지금 식민사학이 이렇게 광복 70년이 되더라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은 거대한 역사 권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식민사학의 거대한 역사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단 하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권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이 바른 역사를 공부하면 그 시민이 배운 바른 역사에 또다시 권력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의 권력입니다. 식민사학의 그 역사 왜곡된 권력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길은 시민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역사를 지키고 바른 역사를 알림으로써 우리 시민 스스로 역사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식민사학이 가지고 누렸던 지금까지 그 식민사학의 그 잘못된 권력은 이 땅에서 물러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